나랑 내기할래요? 지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게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이기면 오늘 원하는 만큼 하룻밤을 함께 해줄게요. 순간 태민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태민은 레이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푸른 눈동자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있었죠. 그리고는 레이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당신은 훈련 끝날 때까지 내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개처럼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태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기 받아들이죠. 시콜스키 수송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내기가 걸린 고공강화 대결, 목표 지점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착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두 사람은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뜨거운 여름 햇살이 활주로를 지글지글 구워냈습니다. 한국 최남단 한미연합훈련장 공기마저 일렁이는 이곳에서 두 부대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 그리고 미국 델타포스 태민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20회를 군에서 보낸 그였습니다. 손놀림은 정확했고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허리춤의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장비 이상 없습니다. 태민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옆에서 후배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이봐, 코리안.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태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발의 여군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햇빛에 빛나는 머리카락, 차갑게 빛나는 푸른 눈동자, 가슴에 명찰에 스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레이첼 스톤 대위였습니다. 장비는 제대로 확인할 줄 아는 건가? 레이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삐딱하게 올라갔습니다. 뒤에 서 있던 델타포스 대원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태민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대위님, 정말? 한국 장비는 낙후했다던데? 레이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태민의 낙하산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대하듯이요. 하늘에서 터지면 어쩌려고? 뒤에서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태민은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레이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내기 어때?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공강화 대결. 목표 지점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착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기면 레이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넌 훈련 끝날 때까지 내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거야. 개처럼. 태민의 뒤에서 누군가가 이를 갈았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한국군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면 레이첼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룻밤을 함께 해주지. 순간 태민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태민은 레이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 그 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아니면 좋습니다. 태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기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콜스키 수송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싸. 바람이 미친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태민은 문 앞에 섰습니다.
발밑으로 3만 피트 아래 땅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을 수백 번 경험했으니까요. 겁나지? 레이첼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태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춤의 시계를 만졌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준비!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첼이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순식간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교과서 같았습니다. 태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휘익! 온몸을 감싸는 바람.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태미는 몸을 펼쳤습니다. 팔과 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렸습니다. 바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 아래 레이첼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자세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속도도 빨랐습니다. 교과서대로였습니다. 태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는 지점, 하강 기류가 흐르는 곳,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과 함께 흐르라고요. 태미는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하강 기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레이첼을 추월했습니다. 그녀의 놀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태민을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만 5천 피트, 1만 피트, 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태민은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몸이 확 잡아당겨졌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레이첼도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단 2초. 하지만 그 2초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미는 낙하산 줄을 당겨 방향을 조절했습니다. 바람을 읽었습니다. 바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목표 지점이 보였습니다.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착지. 태민의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무릎으로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완벽한 착지였습니다. 깃발 바로 옆이었습니다. 쾅! 몇 초 후 레이첼이 착지했습니다. 그녀는 목표 지점에서 3미터 벗어난 곳에 떨어졌습니다. 자세도 흐트러졌습니다. 태미는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이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707 대원들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내기는, 태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기는 내기입니다. 대위님, 레이첼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뭔가가 번뜩였습니다. 분노, 수치심, 아니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태미는 막사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쪽지를 밀어넣고 갔습니다. 태미는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PX 벤치. 오늘 밤 10시. 태미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5분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PX 뒤편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모습이었습니다. 낮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민이 다가갔습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던 걸까요? 같군요. 레이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약속은 지킬게요. 말해요. 뭘 원하죠? 태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대위님. 뭐라고요? 레이첼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위님의 훈련 방식, 경험,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순간 레이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날 놀리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소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진심입니다. 태민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직 대위님께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봤습니다. 대위님의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레이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왜 당신이 이긴 거죠?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태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대위님은 교과서를 따랐습니다. 완벽하게. 하지만 저는 그냥 바람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한 말 정말 미안해요. 저는 항상 증명하고 싶었어요. 여자라고 약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너무 강하게 굴었어요. 태민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뭐려? 대위님도 힘들었다는 거려. 레이첼이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에 젖은 파란 눈동자가 별빛에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요. 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대위님이 그렇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레이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네,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당신이 원한다면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레이첼이라고 불러요.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태민 원사님, 그날 밤 두 전사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존중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요.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다른 이름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에 태민은 연병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잠을 설친 게 분명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시네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레이첼이 작게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철봉 앞에 섰습니다. 레이첼이 먼저 매달렸습니다. 턱걸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를 채우고 내려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힘으로만 하시면 금방 지칩니다.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요? 흐름입니다. 몸의 흐름을 타세요. 태민이 철봉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힘을 빼고 리듬을 타고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20개를 채웠습니다. 숨도 거의 차지 않았습니다. 레이처스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녀가 다시 철봉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태민의 말을 떠올리며 움직였습니다. 힘을 빼고 흐름을 느끼고 15개를 채웠습니다. 됐어요. 레이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뜨끈해졌습니다. 훈련 3일째, 레이첼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대 근처 작은 카페,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태민은 카페에 거의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군인이 되었어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태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만졌습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도 군인이셨나요? 예. 평생을 조국을 위해 사셨죠. 태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시계가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제가 15살 때 아버지는 전사하셨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해요.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레이첼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예? 전 항상 증명하고 싶었어요. 여자라고 약하지 않다는 걸. 레이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어요. 레인저 스쿨도 통과했죠. 델타 포스에 들어가기 위해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뎠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늘 더 강해져야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굴었나 봐요. 태민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덮었습니다. 레이첼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충분히 강합니다, 대위님. 이미. 태민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대위님의 강함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걸 봤습니다. 뭐죠? 인정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얼른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다른 사람이에요. 사격 훈련장. 레이첼이 저격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0점을 조정하고 있었지만 계속 빗나갔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요. 그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태민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람을 쏘지 마세요. 그럼요. 바람의 길을 따라가세요. 태민이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풀잎이 한쪽 방향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세요. 총알도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레이첼이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봤습니다. 풀잎을 봤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느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땅, 정중앙 명중. 해냈어요. 레이첼이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태민을 돌아봤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태민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분위기가,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훈련 휴식일. 한국을 더 알고 싶어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어디 안내해 줄 수 있어요? 태민은 그녀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떡볶이, 순대, 호떡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레이첼이 떡볶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이첼이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떡이 접시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아! 레이첼이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민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크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웃지 마요. 레이첼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젓가락을 잡은 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전류가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레이첼이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게 레이첼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태민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금발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대위님과 함께 있으면.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느낍니다. 레이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야간 훈련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떠난 훈련장.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민과 레이첼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3일 남았네요. 레이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이게 레이첼이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내기의 결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태민이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늘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레이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좋아합니다. 레이첼 대위님. 태민의 고백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도요. 레이첼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태민.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다음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태민은 연병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태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그녀도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레이첼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격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해요, 태민. 당신을. 레이첼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미치겠어요. 이렇게 좋아하다니. 태민이 그녀의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 같은 군인에게 그런 감정은 사치입니다만 자격 같은 건 상관없어요. 레이첼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태민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빗속에서의 키스. 온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송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떠들썩했습니다. 태민과 레이첼은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활주로 끝에 섰습니다. 내일이면 그녀는 떠날 것입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날 겁니다. 태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레이첼이 군번줄을 벗었습니다. 태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태민도 시계를 풀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가장 소중한 것. 이건 우리의 약속이에요. 레이첼이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다음 날 아침.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태민은 활주로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비행기. 그 안에 그녀. 주머니 속 군번줄을 움켜쥐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새벽 훈련, 사격 연습, 체력 단련. 모든 게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태민의 손목에 찬 시계였습니다. 레이첼의 시계.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시계를 만졌습니다. 밤마다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델타포스는 극비 부대였습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원사님, 누군가 불렀습니다.
서준혁 중사였습니다. 요즘 자주 멍하시네요. 그런가? 태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레이첼 대위님, 서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사님처럼 강한 분도 사랑 앞에선 약해지시는군요. 사랑. 태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걸까? 분명히 다시 만나실 겁니다. 서준혁이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익명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태민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그 앞에 서 있는 레이첼.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시계가 보였습니다. 태민이 준 시계. 아버지의 유품.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생각해요. 태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무사하구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관물대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옆에 붙였습니다. 부디 무사하길. 국제뉴스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 격화, 미군 특수부대 대규모 투입, 델타포스 작전 개시. 태민은 매일 밤 뉴스를 봤습니다. 델타포스 관련 기사를 찾아 헤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있을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레이첼이 다친 꿈, 레이첼이 총에 맞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강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정세도 불안했습니다.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707특임대에도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소포가 왔습니다. 태민은 서둘러 뜯었습니다. 사진 속 레이첼은 더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에 새로운 흉터가 보였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쳤구나.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워요. 빨리 끝내고 돌아갈게요. 우리의 바닷가로. 태민은 답장을 썼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세요. 제발. 하지만 보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군번줄 옆에 간직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 태민이 달라졌습니다. 더 강해지려 했습니다.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지킬 수 있어야 해. 새벽 5시 기상. 혼자 산을 뛰었습니다. 철봉을 100개씩 했습니다. 사격 훈련을 더 했습니다. 부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체력, 사격, 격투술. 모든 부문에서. 원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 태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배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원사님에게 누군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새벽,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강태민 원사, 지휘부로 즉시 출두하라. 태민은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미국인들. CIA였습니다. 앉으시죠, 강 원사님.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데이빗 카터, CIA 동아시아 지부장이었습니다. 검은 독사라는 테러 조직을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들이 대량살 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한미연합 특수작전팀을 구성했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미국 측 지휘관은. 카터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소령 계급장이 빛났습니다. 금발머리, 파란 눈동자, 레이첼이었습니다. 태민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레이첼도 그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강 원사님.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례를 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소령님.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리움, 안도, 기쁨, 그리고 걱정.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를,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카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듣지 못했습니다. 레이첼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난 흉터, 더 야윈 몸.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손목에 그의 시계가 보였습니다. 레이첼도 태민의 손목을 봤습니다. 그녀의 군번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극비입니다. 카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민 원사와 레이첼 스톤 소령이 공동 지휘를 맡습니다. 태민과 레이첼이 서로를 봤습니다.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잠시 둘만 남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레이첼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전기가 흘렀습니다. 이번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함께 싸워요. 함께 돌아가요. 약속합니다. 태민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브리핑실. 태민과 레이첼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검은 독사의 비밀 연구시설입니다. 카터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적국 깊숙한 곳,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입니다. 태민이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레이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전류가 흘렀습니다. 12명이 투입됩니다. 각 부대에서 6명씩. 공동 지휘는 스톤 소령과 강원사가 맡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중 침투가 최선입니다. 델타포스 대원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하수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707 대원이 반박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레이첼이 태민을 봤습니다. 원사님 생각은? 태민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하수로요? 예. 그들도 그곳은 방심할 겁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수로로 침투합니다. 선두는 내가, 후미는 강 원사가 맞습니다. 명확한 결정이었습니다. 대원들이 승복했습니다. 작전 전날 밤, 태민은 혼자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시계, 잘 차고 있었네요. 그녀가 손목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태민의 시계가 빛났습니다. 군번줄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태민이 가슴팍을 두드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무섭습니다. 태민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레이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오면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살아서 꼭 돌아옵시다. 약속해요. 작전 개시. 밤바다가 검었습니다. 파도가 거칠었습니다. 12명이 수중으로 잠수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동한다. 레이첼의 수신호였습니다. 산을 올랐습니다. 10km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레이첼이 앞장섰습니다. 완벽한 경로 선택이었습니다. 태민이 후미를 지켰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지하수로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철문이었습니다. 레이첼이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어둠이 입을 벌렸습니다. 지하수로는 좁았습니다. 습했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또,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멈춰. 레이첼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닥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가느다란 줄이었습니다. 부비트랩이었습니다.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레이첼이 속삭였습니다. 태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떠서 줄에 부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줄이 느슨해졌습니다. 가위로 잘랐습니다. 찰칵.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간다. 레이첼의 신호였습니다. 연구시설 내부. 환풍구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알파팀은 나를 따라. 브라보팀은 강원사와 함께. 레이첼이 지시했습니다. 팀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레이첼이 태민을 봤습니다. 조심해요. 소령님도.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녀와 떨어진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원사님 가시죠. 서준혁이 불렀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태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타타탕. 총성이 터졌습니다. 엄폐.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이었습니다. 원사님,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막는다. 너희는 동력실로 가라. 하지만 명령이다. 태민이 혼자 남았습니다. 총을 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타타타탕. 태민의 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1명, 2명, 3명. 적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몰려왔습니다. 총알이 스쳤습니다. 어깨에 피가 흘렀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동력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성공했다. 태민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약속된 지점. 레이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민.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태민의 어깨를 봤습니다.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연구실로 갑시다.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은 독사 요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막아. 레이첼이 소리쳤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민과 레이첼이 나란히 섰습니다. 등을 맡겼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레이첼이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의 총이 함께 불을 뿜었습니다.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서로를 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어디로 움직일지,
언제 쏠지. 적들이 쓰러졌습니다. 한 남자가 샘플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검은 독사의 수장이었습니다. 놓칠 수 없어. 레이첼이 쫓았습니다. 태민도 뒤따랐습니다. 옥상이었습니다. 헬기가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태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쳤어. 그건 자살행위야. 레이첼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태민이 그녀를 봤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갔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태민은 구르고 엄폐하고 쏘았습니다.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퍽! 지금이야. 어디선가 총성이 들렸습니다. 적 저격수가 쓰러졌습니다. 잭슨이었습니다. 델타포스 저격수였습니다. 태민이 수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먹이 오갔습니다. 발차기가 날아왔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총을 들었습니다. 퍽! 태민의 총알이 조종사를 맞췄습니다. 헬기가 흔들렸습니다.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수장이 샘플을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안 돼. 태민도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태민. 레이첼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공중이었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수장과 태민이 공중에서 싸웠습니다. 샘플을 잡아당겼습니다. 수장이 놓지 않았습니다. 날아. 태민이 수장의 손을 비틀었습니다. 샘플을 빼앗았습니다. 낙하산을 폈습니다. 수장은 낙하산이 없었습니다. 그의 비명이 멀어졌습니다. 태민은 착지했습니다. 샘플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태민. 레이첼이 달려왔습니다. 그를 안았습니다. 깨어나요. 제발. 당신 없이는 안 돼요. 레이첼이 울었습니다. 태민의 눈이 감겼습니다. 작전. 성공.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레이첼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긴급 후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첼은 수술실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발 살아만 있어줘요. 수술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하얀 병실. 태민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레이첼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은 태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잠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레이첼. 태민이 작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레이첼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태민. 그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어요. 정말 깨어났어요.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작전은 성공했어요. 레이첼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모두 살았어요. 태민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지만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리하지 마요. 레이첼이 그의 손을 잡아 자기 볼에 갖다 댔습니다. 이렇게만 있어줘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며칠 후, 태민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침대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이첼이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레이첼이 돌아봤습니다. 군을 떠나기로 했어요. 순간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당신은 훌륭한 군인인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견딜 수가 없어요. 그녀가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으로 갈 거예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집이 되고 싶어요. 레이첼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은 내가 정해요. 레이첼이 웃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해요. 이미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707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레이첼도 달라졌습니다. 군을 떠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작은 번역 회사를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근처 시골 마을에 집을 구했습니다.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를 심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당신은? 번역일이 밀려서 정신없었어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말 아침, 두 사람은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레이첼이 물건을 가리켰습니다. 고등어예요. 이건 어떻게 먹어요? 구워서 먹으면 맛있죠. 레이첼의 한국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젓가락질도 능숙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여기 기억나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에요. 레이첼이 웃었습니다. 그때 젓가락을 못 써서 당황했었죠. 귀여웠습니다. 뭐라고요? 레이첼이 태민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 태민이 뭔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거의 다 됐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와보세요. 태민이 레이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 앞 언덕이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레이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입니다. 태민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레이첼이 앉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태민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어볼래요? 레이첼이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태민이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이 모든 것. 레이첼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춤을 췄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음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태민. 예. 당신. 아빠 될 준비 됐어요? 순간 태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 임신했어요. 레이첼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였습니다.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태민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꽉.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레이첼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태민이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행복할 거예요. 당연하죠. 레이첼이 그의 손을 덮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 속에서 자랄 테니까요. 석양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붉고 따뜻했습니다. 내기할까요? 레이첼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내기요? 아들이면 당신 닮고 딸이면 나 닮을 거예요. 태민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고 싶군요. 왜요? 당신처럼 예쁘면 좋겠어서요. 레이첼이 그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요, 태민. 저도 사랑합니다, 레이첼. 동쪽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첫 별이었습니다. 태민이 별을 가리켰습니다. 저 별에게 소원을 빌어요. 무슨 소원이에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길.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원 꼭 이루어질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서로의 존재만으로 세상을 밝히는, 결코 지지 않는 태양처럼.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행복과 함께. 엄마, 저 아저씨들 무서워요. 딸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그 한마디로 강하게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그녀는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그녀는 조폭 4명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 3초 눈 깜빡할 사이에 남자 넷은 바닥에 쓰러졌죠. 그 순간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이 경비원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걸. 그러나 그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딸을 납치하려던 그날 밤부터였으니까요. 평범할 줄 알았던 아파트 경비일이었지만 그 아파트에는 악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서 그 진실의 끝을 놓치지 마세요.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죠. 오늘도 똑같은 꿈이었습니다. 총소리, 비명, 그리고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던 동료의 모습.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죠.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악몽은 찾아왔습니다. 707 특수부대 작전 중 잃은 동료. 그날의 기억은 지우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하린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엄마야. 경비원이고.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5살 싱글맘의 얼굴이 거기 있었죠. 군인이었던 흔적은 짧은 머리와 곧은 어깨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신월 아파트는 조용했습니다. 500세대가 사는 이곳은 지우에게 새로운 전장이었죠. 싸우는 전장이 아니라 지키는 전장. 다시는 누군가를 잃지 않을 거야. 그게 지우가 경비원이 된 이유였습니다. 7시가 되자 하린이를 깨웠습니다. 하린아, 일어나야지. 5분만. 유치원 늦어. 얼른. 하린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와 똑 닮은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아이였죠.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머리를 묶어줬습니다. 평범한 엄마의 아침이었습니다. 유치원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린이의 작은 손이 지우의 손을 꼭 잡았죠.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 그리는데요. 그래, 예쁘게 그려. 엄마 얼굴 크게 그릴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우는 하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하린이는 손을 흔들며 올라탔죠. 지우는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마다 가슴 한쪽이 허전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 3개층을 어떤 물류회사가 빌렸습니다. 간판도 없고 직원들은 밤에만 드나들었죠.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좀 수상하지 않아요? 동료 경비원 박 씨가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밤마다 불이 켜져 있고. 지하 주차장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환풍기 소리, 물류회사 치고는 너무 시끄러웠죠.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숙 입주민 대표가 관리소에 따졌습니다. 밤에 너무 시끄러워요. 조사 좀 해주세요. 하지만 관리소장은 시큰둥했습니다. 합법적인 영업입니다. 계약서도 다 있고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문 앞 벤치에 남자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지우는 경비실 창문으로 그들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훈련받은 눈은 위험을 감지할 줄 알았죠. 조폭이군. 그중 한 명이 특히 거만해 보였습니다. 박태수,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었죠. 젊은 엄마 한 명이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박태수가 벌떡 일어나 길을 막았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세요? 이렇게 예쁜데? 비켜주세요. 아이고, 차가우시네. 그래서 더 매력적인데? 다른 남자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젊은 엄마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유모차 속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아. 아직은 참아.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3년 전 전장에서 느꼈던 그 감각. 놀이터에서 하린이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서움에 입술을 깨물었죠. 그리고 엄마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엄마, 하린이가 지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저 아저씨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주민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박태수 무리 쪽으로 다가갔죠. 여기 금연구역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박태수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 경비원 아줌마가 참견이야? 담배 끄시고 나가주세요. 야, 이 여자 봐라. 아줌마, 여기가 내 집이야? 다른 남자들이 일어났습니다. 4명이 지우를 둘러쌌죠. 위협하려는 거였습니다. 젊은 엄마가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박태수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줌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3초, 박태수는 땅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옆구리를 움켜쥐고 신음했죠. 다른 3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명은 무릎을 꿇었고, 한 명은 손목을 잡았고 한 명은 턱을 부여잡았습니다. 지우는 장바구니를 든 채로 서 있었습니다. 숨도 차지 않았습니다. 707 특수부대 근접 전투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경찰 부를게요. 지우는 돌아섰습니다. 하린이에게로 걸어갔죠. 딸은 눈이 동그래져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대박.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린이를 꼭 안았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의 떨림인지 자신의 떨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CCTV에도 다 찍혔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보복이 올 거라는 걸.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영숙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다정한 여자였죠. 지우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용기가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혹시 특별한 이력이 있으세요? 그냥 경비원 같지 않던데.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경비원이에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영숙은 알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걸. 밤이 되었습니다. 순찰을 돌았습니다. 지하 상가 쪽을 지나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중국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경비원, 보통이 아니야. 박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한테 보고해야 해.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지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더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죠. 내일 형님 오신대. 그때 얘기하자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또 시작됐습니다. PTSD 증상이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죠. 환하게 웃으며 엄마 멋있었어라고 말하던 하린이.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검은 승합차 3대가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경비실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차에서 남자들이 내렸죠.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왔구나. 맨 앞에 선 남자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양복을 입었지만 목에 문신이 보였습니다. 박태수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장성만,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이었습니다. 박태수의 형이자 조직의 두목이었죠. 그들이 관리소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동생 손목을 꺾은 년이 누구야? 장성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낮았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관리소장, 당신 말고 경비원 아줌마 강지우였나? 그건 불러. 지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 찾으셨나요? 10명의 남자들이 지우를 봤습니다. 장성만이 천천히 다가왔죠. 지우보다 한 뼘은 더 컸습니다. 당신이 우리 동생을 때렸어? 정당방이었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정당방위? 장성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잘 봐. 앞으로 이 아파트는 우리가 관리한다. 민원 넣지 마. 경찰 부르지도 마. 알았어? 관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숨죽였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증거가 필요해. 그날 저녁 경찰이 왔습니다. 정민수 28살 순경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얼굴에 무력함이 가득했죠. 죄송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증거요? 이영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0명이 넘는 조폭들이 관리소를 점령했는데 증거가 없다고요? 단순 주거 침입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로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우가 다가갔습니다. 순경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혼자서요? 위험합니다. 전 혼자가 익숙해요. 민수는 지우의 눈을 봤습니다. 평범한 경비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의 눈이었죠. 혹시 군 경력이 있으세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죠.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이영숙의 남편 준호가 지우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조용한 남자였습니다. 지우 씨, 보여드릴 게 있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가득했죠. 이게 뭔가요? 우리 아파트 전력 사용량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하 상가에서 엄청난 전기를 쓰고 있어요. 물류회사 치고는 많네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준호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도 이상해요. 일반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 서버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IT 쪽에서 일하셨어요? 네, 보안 전문가였어요. 지금은 그만뒀지만 더 조사할 수 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죠.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날 밤 준호는 지하상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네트워크 신호를 더 자세히 분석하려고요. 하지만 누군가 뒤를 밟았습니다. 박태수였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준호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책이요. 산책? 이 밤에 지하에서? 박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뒷걸음질 쳤죠. 다음엔 조심하세요. 아저씨 딸 고등학생이죠? 위험할 수 있어요.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준호는 뛰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지우는 경비복을 입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새벽 2시 아파트는 고요했죠. 지하상가로 내려갔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707 특수부대 침투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는 법, 사각지대를 찾는 법,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죠. 예, 송금 확인했습니다. 계좌번호는? 지우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30개가 넘는 책상, 컴퓨터들,
헤드셋을 낀 사람들. 벽에는 대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에 금속 문이 보였습니다. 서버실이었죠. 지문인식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여길 열어야 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문인식은 불가능했죠.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옆 공간으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갑자기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3년 전 그날, 적진 한복판, 숨어 있다가 발각됐던 순간,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PTSD 증상이었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죠.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찍어둔 사진들을 봤죠. 차량 번호판, 사람들 얼굴, 건물 구조, USB의 CCTV 영상도 백업했습니다. 이게 증거야.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저예요. 지우 씨? 이 새벽에 서버 신호 분석 결과 있어요?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불법 도박 사이트 서버예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확실해요? 100%예요. 이건 정말 큰 조직이에요.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을 거예요.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오성준, 50대 중반의 비쩍 마른 남자였죠. 지우를 경비실로 불렀습니다. 경비원 아줌마,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분명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큰 사람들이 얽혀 있어요. 변호사 한진호.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요. 한진호가 누군데요?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죠. 그냥 조용히 사세요. 가족 생각해서. 지우는 성준의 눈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협박당한 사람의 눈이었죠. 그날 밤 한진호를 조사했습니다. 전직 검사, 현재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 겉으로는 성공한 법률가였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범죄 조직과 정치인, 경찰을 연결하는 브로커였죠. 이래서 경찰이 못 움직이는 거구나. 다음 날이었습니다. 할인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는데 타이어가 펑크 나 있었습니다. 유리에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경고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불안이었죠. 내가 나서는 게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닐까? 이영숙의 집 대문에도 빨간 페인트로 X 표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침묵하기 시작했죠. 밤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 무서운 아저씨들이 와.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도 무섭지 않아요?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할인이가 잠들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봤죠.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동료를 지키지 못했던 날. 그 죄책감이 아직도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번엔 내가 지킬 수 있어. PTSD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살기로 했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준호와 영숙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지우 씨, 우리 셋이 힘을 합쳐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서 한 방에 끝냅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디지털 증거를 모을게요. 전 주민들을 조직할게요. 영숙이 덧붙였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고맙습니다. 함께해요. 세 사람의 손이 모였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이 울면서 경비실로 뛰어왔습니다. 지우 씨, 준호가 안 와요.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가 왔어요. 남편 보고 싶으면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어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3시간째. 지우는 영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제가 찾아올게요. 어떻게요? 경찰도 못 믿는데 제가 찾을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의 노트북을 켰죠. 암호화된 파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남긴 힌트로 열 수 있었습니다. 서버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조폭들의 이동 경로도 있었죠. 현명한 사람이야. 지우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707 특수부대 수색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적의 패턴을 읽는 법, 은신처를 찾는 법,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검은 승합차의 동선을 추적했죠. 세 곳이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할인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죠.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금방 올게. 첫 번째 장소는 폐공장이었습니다. 외곽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죠.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여기는 아니야. 두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컨테이너 야적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감시자가 보였죠. 숨을 죽이고 접근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였죠. 감시자의 뒤로 돌아갔습니다. 목을 조였습니다. 10초 만에 기절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소였습니다. 외곽의 폐건물, 5층짜리 낡은 공장이었죠. 불빛이 지하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여기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새끼. 입 닥쳐. 박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지우는 전기 배전반을 찾았습니다. 손을 뻗어 스위치를 내렸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촛불 켜. 빨리. 혼란이었습니다. 지우는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707 특수부대 야간 전투 훈련.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첫 번째 남자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남자의 목을 쳤습니다. 쓰러졌죠. 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나와.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번째 남자가 쓰러졌죠. 마지막으로 박태수만 남았습니다. 지우는 그의 뒤에 섰습니다. 팔을 비틀었죠. 박태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이게 누구야? 얼굴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경비원이잖아. 불을 켰습니다. 준호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가 흘렀죠. 괜찮아요? 지우 씨, 밧줄을 풀었습니다. 준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박태수가 놀란 눈으로 지우를 봤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호를 데리고 나왔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할인이를 유치원에 데리러 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죠. 할인이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지우의 휴대폰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의 위치 추적 앱이었죠.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할인아.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할인이가 낯선 남자 둘에게 끌려가고 있었죠. 엄마. 할인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우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본능이었죠. 어미의 본능. 내 딸에게 손대지 마.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죠. 첫 번째 남자의 팔을 꺾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명치를 쳤죠. 10초. 두 남자가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인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엄마.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아무도 할인이를 못 건드려. 할인이와 지우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놀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죠. 이게 무슨 납치 미수예요. 현장에서 제압했어요. 민수는 두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이번엔 현행범이었죠.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할인이를 재운 뒤 지우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작전 중 동료가 죽어가는 장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던 순간. 내가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을 지켰습니다. 준호도 구했죠. 난 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아. PTSD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죠. 약점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지우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30명이 넘었죠. 영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우 씨, 우리가 도울게요.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죠.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주민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끝까지 싸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성만이 한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경비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 법으로 짓밟아. 고소해. 다음 날 지우에게 고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명예훼손, 무고, 폭행, 손해배상 5억 원. 주민 20명에게도 고소장이 왔습니다. 1억 원씩이었죠.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어떡해요. 하지만 지우는 고소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네요. 뭐라고요? 이제 정당하게 싸울 수 있어요. 법정에서, 언론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요. 지우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이제 끝장을 봅시다. 새벽 3시였습니다. 4사람이 경비실에 모였습니다. 지우, 준호, 영숙, 그리고 민수. 이제 끝장을 냅시다. 지우가 테이블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진들, 영상들, 데이터들. 준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버 데이터를 해독했어요. 거래 내역, 계좌 정보, 한진호와의 대화 기록까지 다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를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부패한 경찰도 있어요.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언론이 필요해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언론이 먼저 터뜨려야 검찰도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기자를 아세요? 알아볼게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카페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송하늘. 30대 초반의 탐사보도 기자였죠. 이게 전부예요? 하늘이 서류들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불법 도박 서버, 그리고 변호사와 공무원의 유착. 대단한데요? 방송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방송국도 압력받을 수 있어요. 하늘이 진지한 눈으로 지우를 봤습니다. 위험해요. 그래도 할 거예요? 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특종 만들어 봅시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구청으로 성준을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성준은 아직 사무실에 있었죠. 뭐 하러 왔어요?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못해요. 당신도 가족이 있잖아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대로 괜찮나요?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일 수 있나요? 성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도 협박받았어요. 제 딸이 위협받았다고요. 그럼 함께 싸워요. 그래야 당신 딸도 지킬 수 있어요. 성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뭘 하면 돼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한진호와 구청, 경찰의 유착 관계를요. 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들을 꺼냈죠. 녹음 파일이에요. 뇌물받은 내역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지우는 성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디데이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잠입을 준비했습니다. 서버실 데이터를 완전히 확보해야 했죠. 준호가 만든 가짜 지문 패드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문을 열 수 있어요. 30분 안에 끝내야 해요. 알았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서버실 앞에 섰죠. 가짜 지문 패드를 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버들이 윙윙거리고 있었죠. 준호가 알려준 대로 하드디스크 복제를 시작했습니다. 30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땀이 흘렀죠. 20분이 지났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박태수였습니다. 서로 마주봤습니다. 박태수의 눈이 커졌죠. 당신, 뭐 하는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제가 90%였습니다. 박태수가 달려들었습니다. 피했습니다. 주먹이 스쳤죠. 돌려차기로 다리를 걸었습니다. 박태수가 비틀거렸습니다. 팔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죠. 박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을 눌렀습니다. 조였죠. 박태수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가족이겠죠.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을게요. 힘을 더 줬습니다. 박태수가 기절했죠. 복제 완료.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였습니다.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이 화면에 나타났죠. 서울 외곽 아파트에서 대규모 범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불법 도박 서버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화면에 지하 상가 사진이 나왔습니다. 서버실 사진도 나왔죠. 전직 검사 출신 한진호 변호사가 배우로 밝혀졌습니다. 구청 공무원과 경찰을 매수해 범죄를 은폐해왔습니다. 지우는 TV를 봤습니다. 영숙과 준호도 함께 있었죠. 해냈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SNS에 뉴스가 퍼졌죠.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1시간 후였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움직였습니다.
광역수사대도 출동했죠. 지하상가가 포위됐습니다.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30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서버실도 압수됐죠. 장성만과 박태수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도주하려다 실패했죠. 한진호의 자택과 사무실도 동시에 수색됐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차들이 보였죠. 끝났어. 그때였습니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장성만의 부하 5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보복이었죠. 할인이 어딨어? 리더가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침착했습니다. 할인이는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랑 상대해.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지우는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을 잡았습니다. 던졌죠.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의자를 휘둘렀습니다. 피했습니다. 다리를 걸었습니다. 넘어졌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시에 왔습니다. 한 명의 팔을 잡아 다른 한 명에게 밀었습니다. 부딪혔죠. 리더만 남았습니다. 이 여자, 괴물이야. 지우가 다가갔습니다. 리더가 뒷걸음질 쳤죠. 주먹을 날렸습니다. 명치를 쳤습니다. 리더가 쓰러졌습니다. 7분. 5명 모두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가 나왔죠. 엄마 최고야.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안전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모든 단속이 끝났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밖으로 나왔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이 지우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른 주민들도 다가왔습니다. 감사의 말들이 쏟아졌죠.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요. 하늘도 와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시민의 승리예요. 지우는 할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이 올려다보며 웃었죠. 엄마,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 이제 평화로워. 지우도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우, 영숙, 준호, 민수, 그리고 주민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장성만, 특수폭행, 조직범죄, 납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태수, 징역 5년. 피고인 한진호, 변호사 자격 박탈. 뇌물수수 및 범죄 조직 방조로 징역 10년. 영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오성준은 내부 고발 공로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공익활동을 하기로 했죠. 부패한 경찰 3명도 파면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는 범죄 수익금이 돌아갔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지우는 법원을 나오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죠. 다음 주였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PTSD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죠.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문이 트였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숨겨뒀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707 특수부대 시절, 그날의 작전, 죽어간 동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지켰어요. 제 딸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지우는 할인이와 함께 국립묘지에 갔습니다. 동료의 무덤 앞에 섰죠. 3년 만이었습니다. 오빠, 이제야 왔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도망쳤어요. 무서웠어요. 할인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오빠가 가르쳐 준 것들로 사람들을 지켰어요. 내 딸도 지켰고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 고마워요. 할인이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는 영웅이에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우는 딸을 안았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지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간 보안업체였죠. 강지우 씨, 저희와 함께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경비원인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보안 컨설턴트로 일해주세요. 지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등을 밀었죠. 해봐요. 당신은 이 일에 타고났어요. 첫 프로젝트는 신월 아파트였습니다. 전체 보안 시스템을 새로 설계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없앴죠. 주민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자문위원 제안이 왔습니다. 사이버 범죄 예방 강의를 하게 됐죠.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신월 아파트도 변했습니다. 주민 자율 방범대가 결성됐습니다. 3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죠. 매주 순찰을 돌았습니다. 영숙은 계속 입주민 대표로 일했습니다.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죠. 아이들을 위한 안전교육, 노인 돌봄 서비스, 매달 안전의 날 행사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예요. 영숙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도 변했습니다. 경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계기였죠. 지우 씨가 용기를 가르쳐 줬어요. 민수는 부패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전담팀으로 전보됐죠. 지우와는 정기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협력했습니다. 하늘도 성과를 냈습니다. 한국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특종 덕분이었죠. 탐사보도팀의 핵심 멤버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약자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우와는 친구가 됐습니다. 가끔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지우 씨, 당신이 세상을 조금 바꿨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한 거예요. 봄이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죠. 신월 아파트에서 벚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으며 뛰어놀았습니다. 주민들이 음식을 나눠 먹었죠. 지우와 할인이는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이 기분 좋았죠. 엄마, 여기 살아서 좋아.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행복해. 지우도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PTSD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죠. 엄마, 나중에 크면 경찰이 될래요. 엄마처럼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 그래, 할인이라면 멋진 경찰이 될 거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죠. 강지우 씨,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폭들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경찰은 움직이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지우는 문자를 보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범한 삶, 딸과의 평화로운 일상, 그게 원했던 거였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역시 평범한 삶은 나한테 안 어울려. 하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린아, 엄마 잠깐 다녀올게. 또 누군가 도와주러 가는 거지? 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심해, 엄마. 꼭 돌아와. 그럼, 약속해. 가방을 챙겼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었죠. 집을 나섰습니다. 뒷모습이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강지우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 그게 그녀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신월 아파트는 대한민국 안전모범 공동체로 선정됐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죠. 지우는 전국을 다니며 안전교육을 했습니다. 컨설팅도 활발히 했죠.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 PTSD를 극복한 비결이 뭔가요?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많은 퇴역 군인들이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린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태권도와 유도를 배우기 시작했죠. 엄마처럼 강해질 거야. 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우는 또 다른 동네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주민들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천만에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 보고 있어요?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정의는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전염됩니다. 강지우는 계속 걸어갑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